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어제 미국 주식이 큰 폭의 유동성을 보이며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화이자의 백신 소식으로 나스닥은 1.96% 넘는 상승을 보였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 막판에 2% 넘는 하락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캘리포니아 경제 폐쇄 소식이 전해지면서인데요. 이 상승분을 모두 마감하고 모두 반납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에 거의 4%에 가까운 유동성을 보인 것인데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캘리포니아 식당, 실내 영업 등이 다시 중단되면서 셧다운의 공포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은 전 시장에서 다 나타났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빅테크 종목에서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장중에 16.2%나 상승을 하면서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웠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1770달러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은 이후 지속 하락을 해서 종가로는 마이너스 3%를 기록을 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도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하락 마이너스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우리가 보통 마가라고 부르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주식 모두 하락하면서 빅테크 랠리가 끝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이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나스닥은 이미 전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현재 오버슈팅을 하고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이 3주 연속 상승을 기록을 했고 최고점을 경신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셧다운 우려에 더 큰 하락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비슷했는데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1.67%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순매수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조선이라던가 은행이라던가 증권이라던가 자동차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 이른바 시클리컬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동안 빅테크로 대변되었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약보합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전의 시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형주들이 상승을 할 때에는 기관 투자자들이라든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서 개별 종목의 돈을 빼서 이런 대형 종목을 사들였기 때문에 어제는 대형주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잘 나갔던 개별주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어저께는 대형주들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형주들의 기존 개별주들이 하락이 아닌 보합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이 종목들을 좀 살펴보았더니 카카오와 네이버 이 두 종목 아쉽게도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오늘 대형 기술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제가 요즘에 노동보호 관련된 통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고용에 관련된 실제 내용이 실물 경제를 대표하는 지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의 괴리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용에 관련된 좀 지표를 좀 살펴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고용 지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저께 고용행정 통계 이제 오늘 통계청에서 고용 관련된 지표가 하나 또 나올 텐데 어저께 이미 노동부에서 고용행정으로 통계를 만들어낸 자료가 있어서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고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18만 4천 명 증가되었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3월달, 4월달, 5월달에 하락했던 것이 이렇게 다시 조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대와 30대의 일자리는 여전히 이렇게 줄고 있고요.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업 서비스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제조업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증가는 아직도 완벽하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OECD 평균 실업률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평균 고용률에 우리나라 고용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 및 부동산, 자산시장은 호황이지만 고용시장은 아직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는 곳에 소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소득이 없는데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 정부 정책 지원금 때문에 이런 소비가 일시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소득이 없는 곳에 영원한 소비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오늘 새벽에 결정되었죠. 2020년 2021년 최저임금이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 이 최저임금이 인상률이 1.5%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720원이긴 한데 인상률이 역대 최저라는 것은 IMF 이후에 이제 최저 인상률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의 생활이 팍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죠. 물론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게 오르진 않지만 자산시장의 상승, 그 다음에 실제 임금의 어떤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고, 이런 양극화는 결국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우울한 뉴스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재의 시장 상황을 전달해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장밋빛으로 보는 시장 상황은 나도 모르게 내 뒤통수를 때릴 수 있습니다. 이 뒤통수를 치고 내 계좌를 박살낼 수가 있으니까 항상 시장에 취해 있지 말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렵지만 꼭 살아남으시고요. 주식 공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장과 시황의 밸런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고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